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윤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385쪽 세출 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77억 6,122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 59억 597만 5천 원 대비 18억 5,52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 누수 보수비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사비, 코로나19 관련 성립전 예산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청사관리 및 조직 운영은 집중호우로 인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외벽 및 옥상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 공사비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강 보건지소, 노곡, 방초, 당목진료소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로 13억 5,31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4억 3,319만 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쪽 취약지역 의료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보건지소 및 진료소 특화사업 운영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어 10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3쪽 보건의 날 운영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1,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임상변실 운영은 당초 편성된 휴직대체 인력 예산 6개월분 중 1개월분을 행정과 예산으로 재배정받아 지급하였기에 1월 잔여금 2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대응은 마스크 구입비, 선별진료소 냉장고 구입비 등으로 총 8천만 원을, 코로나19 취약 노동자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 2,300만 원을 도비 보조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대책비는 하절기 선별진료소 냉방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독감 등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보건소 1억 원, 민간병원 1억 원, 총 2억 원을 국비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6쪽 방역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담당 공무원 워크숍 경비 1,100만 원을 전액 감액, 방역약품, 방역용 유류 구입비 증액 등으로 총 4,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식품안전지도관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 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7,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착오로 3,750만 원을 추경 예산에 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단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단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1,03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인력 운영비는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선별진료소, 드라이브스루, 역학조사 등 업무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추가 업무 활동 장려금 837만 원을 11호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윤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책에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시다 이제 보건위생과장님 올라오신 거네. 네. 그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 보니까 뒤에 보니까 건강보건진료소 리모델링 1억 6천, 또 뭐 방촉 9,900만 원 이런데 아주 조금 더 뭐 저 예산을 보태서 아주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 난 그런 건데 1억 6천원치 리모델링 했으면은 얼추 조금 더 보태면은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그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네. 저희에게 보건지소나 진료소 또 유치원 등에 특별하게 자금을 내려주면서 그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공모사업이라도 그러지 리모델링을 1억 6천 정도면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조금 더 공모사업에 좀 뭐 추가를 해서 아예 그냥 새로 짓든지 리모델링 한 거는 그냥 리모델링 그 한 거나 똑같은 그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걸레는 빠르도 걸레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 저 보수하면은 걔도 헌집이요. 차라리 그냥 좀 돈 더 들여가지고 아예 그냥 새로 조성한 건데 뭐 국비 내시 때문에 이렇다는데 뭐 할 수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다고 1억 6천 정도면은 조금 더 보태면은 질 수 있는 건물인데 요즘 경로당 1억 4,800만 원 아니에요. 우리 경로당 쳐주는 금액 1억 4,800에 조금 보태면은 한 2억 정도는 짓는데 지금 한 이런 거 1억 6천 이런 적에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아예 그냥 새로 질 수 있는 건물인데 좀 전 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397페이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대책비 성립 전 해가지고 300만 원 이거 저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 안 했다고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아, 그거는요. 식품 안전 지도에 그 저기 때문에 그런 거 유흥주점이랑 단란주점 네. 집합 금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1개월하고 저기 한 달 또 네. 2주. 그래서 그분들 돈을 주는 거였는데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미리 그 정책기획에서 서 있는 거라서 이 시비를 세우지 않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도의만 세우고. 성립전 예산을 저 가져오면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일단 미리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하고 근데 이 간담회 때 얘기 안 하고 그냥 올렸다고 아까 그래서 시인한 거냐고 그지. 나 그거를 들은 건데 아는데. 그래서 이거 도비만 세우고 시비는 여기에 올라가면 중복이기 때문에. 아니 국비 300만 원. 국비요? 어떤 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대책비 성립 전 해가지고 300만 원 국비 맨 마지막 그 저기 있잖아 호흡기 클리닉 전 나도 아까 보고 사전에 보고 안 해가지고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저기 안전지도 그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거요? 말씀드린 거는. 나 그래서 아까 이 저 300만 원 성립 전 예산 미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안 했다고 나 시인해 놓은 건 줄 알고 난 얘기한 거지. 잘못을 시인해 놓은 줄 알고. 원래 여기 성립전 이거 먼저 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얘기 안 했잖아. 어떤 거요? 이거 성립전 예산 300만 원. 성립전 예산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급하게 쓰게 될 경우에는
정책기에서 세워놓은 예비비를 씁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새로 따로 여기다 계상을 안 하는 건데 다 여기 성립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안전식품지도 관련해서 이 시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빼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다 많은데 다른 거는 다 시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기 부분에만 시비가 3,75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또 난 397페이지 402쪽이요? 나는 이 성립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397페이지 300만 원짜리 얘기는 거예요. 397페이지요? 예, 국비 300만 원. 난 아까 그거로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300만 원은 저희가 선별 진료소를 3동을 세웠습니다. 그랬을 네. 때 접수하는데 또 1선별 진료소, 2선별 진료소 살 때 그 냉방기, 에어컨 구입비로다가 에어컨 2대를 구입한 비용을 저희가 예산이 없었으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당겨서 이걸 쓴 건데 이거를 잡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거 성립전 예산이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근데 제가 저번에 가서 의원님께 말씀드린 거는 식품 안전지도 그 377만 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저도 헷갈리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덕상순 의원님. 그 성립전 예산이 일단 뭐 재난 구호하고 복구하고 관련해서는 그 국비가 일단 내려왔고 그것에 여튼 대응하는 시비가 있더라 하더라도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사용 가능하도록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미 이제 국비가 일찌감치 내려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 시비 대응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이미 집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내역을 이제 깜빡하시고 이번에 다시 시비로 그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아까 그 부분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 요청을 드렸던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맞죠?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십니다. 그 청사관리 및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요. 네. 지금 일단 4곳의 리모델링 일단 그 비용 들어왔잖아요. 네. 예, 금강, 노곡, 방초, 당목. 이 4곳 같은 경우에 그러면 리모델링 소요 기간이 대강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2군데는 설계를 마쳤고요. 설계 들어가서 저희가 10월에 건축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그렇게 될지 공사 기간은 아마 2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진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네, 저희가 진료소 3곳은 사실 저희가 진료소도 그렇고 지소도 그렇고 처방을 3개월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개월 정도 드리는데 지소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여기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한 총 해봐야 500명에서 800명, 많으면 900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라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을 상담을 하고 어차피 고혈압이나 당뇨랑 뭐 퇴행성 질환, 관절염 약 드시는 분들이라서 미리 처방을 2달치를 드리고 진료소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군강보건지소도 원래는 3개월치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좀 면사무소랑 협의를 해서 이 약을 짓고 약을 보관하고 해야 되고 또 컴퓨터도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나 거기에 협의를 해봐서 실이 마련이 된다면 하고 그게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처방을
법적으로 3개월까지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분들을 다 모두 불러서 처방을 해드리고 그 외에 뭐 급성으로 뭐 감기나 급하게 이렇게 앓는 분들은 인근에 지소나는 보건소도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도 되고 아니면 민간 병의원 이용하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뭐 장기 복용하시면서 그 어르신들 이제 그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보건지소나 네. 진료소. 말씀하셨던 대로 해당 지금 리모델링 진행되는 지역 단위에 있는 사전부터 충분히 조금 홍보 안내하시고요. 네, 안내를 해서 예. 그 문을 리모델링 때문에 열지 못하게 되면 충분히 전화로 아니면 써붙여서 다 안내를 해드리고 또 그 미리 약도 처방을 해서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하고 죽산, 현곡, 쌍지 같은 경우에 지금 수해 복구 공사비로 나름대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어디 현곡지 진료소랑 보건소하고 죽산, 현곡, 쌍지. 네, 여기는 예. 지난번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그 외벽에서 흐르는 그 누수가 돼가지고 여기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전액 시비로 지금 담겼는데요. 네. 우리 특별 재난지역 그 선포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원래? 이 부분은 네. 저희가 농어촌 특별 서비스 그 국비 신청하는 이런 거는 좀 그 기간에 맞지가 않아서 아니 이제 굳이 여기다가 지금 수해 복구 공사로 해갖고 12% 이렇게 표기를 네. 하셔서 네. 그 지금 설명서에 올려놓으셨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게 그 재난지역 선포되면서 국비의 지원 범위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네. 지금 여기 이제 수해 복구 공사비로 지금 나름대로 지금 그 설명을 하셔서 11호 적용이 돼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지금 거죠? 예.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100%가 아니고 네. 정부 지원을 일부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해보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존 여튼 복구공사에 포함은 될 수 있으나 그 전체 리스트에서 사전에 그 체크를 못 하시면서 이제 빼트려서 전액 시비로 지금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 좀 여부를 여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지원은 체크를 솔직히 잘 알아보지 못해서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원래 있던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네,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은 잘 못 알아봤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페이지 404페이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비 내시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 하는 역할이 지금 이 보건소에선 위생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안심 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404페이지입니다. 네네. 이 안심 식당은 작년에는 추진하던 건 아닌데 그 저런에 코로나 관련해서 식사 문화 개선이나 생활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뭐 덜어먹기 또 종사자 마스크 쓰기 또 위생적 수저 관리 수저에 이렇게 옷 입히기 그 세 가지를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식당을 안심 식당으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70개로 정했는데 현재는 한 37개 정도 대상에 들어갔고요. 네. 요거를 진행하면서 국비로 다 약간의 그 비용을 좀 지원해 주면서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수저 놓는 뭐 그 식당에 원하는 그게 실비로 그냥 뭐를 하라고 하기 뭐하니까 요걸 금액이 내려와서 그 안심 식당을 지정해 주면서 그런 작은 뭐 개인 접시를 준다거나 아니면 수저 그 위생 수저를 담는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서비스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이게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 식당에서도 그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뭐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오시다든지 손 소독을 하다든지 이제 이 표기명을 다 해서 들어오잖아요. 잘 지켜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대부분 보건소에서 고생을 하신 것 같고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 확산 반지가 좀 허술한 데가 좀 있는데 어디냐면 이 버스에 탈 때는 이게 없습니다, 진짜.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거기 가면 손 소독제밖에 없거든요. 차량은 소독은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사각이지 않나라는 생각. 왜냐하면 온도 측정을 못 하고. 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공용 버스를 탄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봐서 네. 기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어느 뭐 기계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좀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버스를 이용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버스 타고 내릴 때는 그러면 측정은 안 하잖아요. 체온 측정요? 네. 그렇죠. 근데 버스를 이용하면서는 마스크를 확실하게 쓰고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으면 그것으로 손 소독을 하고 사실은 마스크가 굉장히 그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면역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도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뭐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도 마스크 이게 뭐 K94나 N95 이런 걸 쓰면 굉장히 효과가 뭐 이렇게 그 감염이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식사를 한다 그러면 덜어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식사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만 낀다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황희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간단히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건물이 상태를 잘 확인 못해요. 그 전문적인 교식이 없기.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요. 그 건물들은 그때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안전 점검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거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요. 내년 연초에 그 청사 유지 관리 비용은 이렇게 해라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또 마찬가지인 게 저도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수해로 집중 호르에서 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해복구 공사로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느낌 그게 아니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수해복구 공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 유지 관리 부분은 그 건물의 안전 진단을 받았을 거면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게 집행을 해라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고산 쌍지보건진료소가 무슨 집중호우로 피해를 봐서 있겠습니까? 누수나 그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게 사전에 준비해서 피해를 덜 받도록 그렇게 좀 유지 관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보건세과장 이와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